시선을 사로잡는 각양각색의 목조 주택. 그런데 공통점이 있답니다. 로봇으로 만들어진 주택이에요.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집의 이 벽, 이거 다 로봇으로 만든 거거든요. 아, 이 벽 자체를요? 네네네. 우와. 그 공장에서 로봇으로 지금 이런 집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선뜻 믿기지 않는 얘기입니다. 오. 실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얘기가 숨겨져 있는데요. 로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집 나가는 거 보면 평당 490만 원 전후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 안에서 로봇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 제한되어 있는 환경 안에서 정확하게 조립이 되고 편차가 없다 보니 품질이 균일화된다라는 게 장점인 거죠.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낸 로봇 주택. 그 생산 현장은 입구에서부터 거대한 규모로 시선을 압도하는데요. 대지는 15,000평가량 되고요. 공장 실내는 6,000평가량 됩니다. 목조 주택을 생산하는 단일 공장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심지어 공장 안에서도 이동 수단이 필요하답니다. 공장이 좀 넓어서 카트가 몇 대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 운반할 때도 쓰고요. 저희가 다닐 때도 쓰고. 비행기 경납고를 연상케 할 만큼 광활한 크기의 공장 내부엔 41개의 로봇 자동화 설비가 200m에 걸쳐 이어져 있습니다. 벽체 생산은 반나절, 공장 내 조립 및 인테리어 공사는 3일, 그리고 현장 설치 하루, 설치 후 마감 공정 3일, 총 8일이면 집 한 채가 완성됩니다. 생산 라인을 따라 흘러가는 동안 공정 하나에 필요한 시간은 약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재단을 할 수 있는 로봇이 총 3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합판을 자르는 로봇, 그리고 개구부를 조립하는 로봇이 5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브릿지들이 있습니다. 직교 로봇 형태인데 그것이 5대. 이송 장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하면 수십 대 가량 됩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은 한 550억 가량 되고요. 앞으로 추가 투입될 비용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로봇만요? 네. 로봇의 두뇌 역할을 책임지는 설계팀에선 3차원 가상 공간을 구현해 주택의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설계에 반영하는데요. 기계랑 로봇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골조 도면을 작성하는 작업이고, 지금 하는 거는 이제 로봇이 못을 박을 위치랑 톱으로 이렇게 절단하는 그런 위치들을 사전에 설정해주고, 못 하나 박을 위치까지 세세하게 지정해 놓은 설계 도면은 로봇에게 전달돼 실제 결과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드디어 인간에게서 로봇으로 바통이 전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설계팀에서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면은 필요한 자료를 눌러서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에 수치를 입력할 필요 없이 바로 실행을 누르면은 기계가 알아서 구조목을 갖고 와서 재단을 해줍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따로 수치를 입력할 것도 없는 거네요? 네, 그쵸. 이제부터는 오로지 정해진 도면과 매뉴얼에 따라서만 움직이게 되는데요. 로봇 라인이 벽체를 생산하는데 제일 먼저 구조재를 재단하는 곳입니다. 지금 보면 하나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를 공급해주는 기계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 안쪽에는 나무를 재단하는 기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두 개 합쳐서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구조목을 재단하는 곳인 만큼 반드시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라이트 베리어가 있거든요. 지금은 꺼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감지가 돼가지고 여기 나와서 기계로 온을 하면은 이제 장비가 이제 돌게 돼요. 그런데 이제 위험하니까 사람이 저렇게 라이트 베리어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아, 기계 돌리면 돼. 로봇이 오류 없이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끝마친 작업자들. 작동 버튼을 클릭함과 동시에
구조목 재단 작업이 시작됩니다. 설계도에서 지시한 작업 순서에 따라 재단기 쪽으로 부지런히 목재를 옮겨주는 공급 로봇. 드디어 목재를 공급받은 재단 로봇이 옮겨받는 사이 흐트러진 목재를 다시금 정렬해서 거머쥐고선 절단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대부분 건축주분의 취향에 따라 주문 제작으로 설계되다 보니 작업도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종류로 다 잘려요. 근데 잘리는 게? 총 3가지 종류로 가능합니다. 90도로 잘려있는 면이 있고 배선이 지나가기 위해서 휘어져 있는 면이 있고 지금 색깔에서 쓰기 위해서 감이 쳐져 있는 면이 있고 그야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끔하게 재단돼 나온 목재들. 하지만 때에 따라 변수도 존재하는데요. 나무가 좀 옹이라든지 크랙 같은 걸로 좀 안 좋은 나무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좀 오류가 뜨거나 날씨가 추워가지고 기계도 좀 추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만 어느 정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재단을 마친 목재들은 곧바로 다음 작업에 투입됩니다. 나무를 얹어주면 맞는 위치에 알아서 못을 박아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먼저 준비된 못부터 기계 안에 장전하는 작업자. 150개씩 들어갑니다. 게다가 일반 못이 아니라 스크루 형태로 된 못을 사용해 보다 튼튼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사전 검수를 모두 마치고 드디어 작동 버튼을 누르는 작업자. 이곳에선 주택의 벽체를 만들기 위한 뼈대를 만들게 됩니다. 목조 주택에서 기둥 형태로 세워지는 구조목인 만큼 로봇이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자 역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1차 골조가 완성되면 이번엔 라인에서 빠져나와 또 다른 공정으로 옮겨주는데요. 창문인데요. 여기서는 일자로밖에 고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로봇팔이 이 창문을 대신해서 만들어줍니다. 어디 로봇팔이요? 여기 있습니다. 보다 세밀한 작업을 위해 얼마 전부터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로봇 팔 작업반인데요. 앞서 만들어 놓은 큰 틀의 골조 위에 요소 작은 구조물을 만드는 역할입니다. 사람처럼 관절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사실상 목수의 일을 대신하는데요. 총 5대의 로봇이 그 목재를 집어오고 그다음에 그 목재를 조립하고 해서 창문, 방문, 현관문, 각종 개구부 그 복잡한 공정을 이 로봇이 만들게끔 저희가 설계를 했고 이거는 저희가 처음 만드는 기술입니다. 세상에 없는 기술이에요.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기까지 숱한 장벽에 부딪히면서도 어쨌든 하면 될 거라는 믿음만큼은 변함이 없었다는데요. 요거 한 20억 좀 넘습니다. 20억이요? 저도 이제 건축을 전공했고 로봇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봇에서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제가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몇 년간 토의 끝에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로봇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왜 뛰어나는지를 물어봤더니 저희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잖아요.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돌발 변수를 줄이고 공장에서 집의 90% 이상을 완성해 출고하는 것이 이곳 공장의 목표인데요. 그러다 보니 로봇 설비로 진행하는 공정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랍니다. 이거는 메가타이라고 플레이트와 플레이트를 연결해주는 철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공정마다 QR코드를 붙여 생산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이제 벽체 형태를 만들기 위해 라인을 따라 또 한 번 공정을 옮깁니다. 도착한 곳은 벽체 공정에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투습 방수지 시공입니다. 실내 습기는 내뱉고 외부의 수분은 막아주는 것으로 목조 주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투습 방수지라고 해서 온도 변화에 따른 습도 변화를 자연스럽게 해주는 그런 자재를 시공을 합니다. 다음은 목조 주택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OSB 합판을 이용해 벽체의 면을 잡아주는데요. 곧바로 물 흐르듯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는 벽체. 이번엔 OSB 합판을 골조와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로봇의 원활한 작업을 위해 물심양면 뒷바라지하는 작업자. 이제 이 타카핀들이 앞쪽으로 오면서 레이저가 표시되는 이 방향으로 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한 500발 이상 한 번에 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사람이 쏜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작업자에게는 엄두가 안 나는 작업. 로봇은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요? 마치 천 위로 재봉틀이 지나가듯 단단한 압축 패널 위를 질주하는 로봇. 인간의 눈으로는 핀이 박히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뒤를 이어 이번엔 벽체와 천장 마감재인 석고보드를 시공할 차례입니다. 원래는 9.5mm 정도를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는 12.5 차음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석고보드의 무게만 30에서 40kg. 압착 방식으로 로봇의 힘을 빌립니다. 사람과 로봇의 콜라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움직여지진 않아요. 아, 힘을 빡 줘야 되나 봐요. 네, 힘을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석고보드 위로 로봇이 태커핀을 고정해주면 이 과정은 마무리되는데요. 다음은 여러 개의 톱날을 장착한 로봇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라우터라고 약간 집에 보이는 콘센트, 조그마한 콘센트 구멍 같은 거를 따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 보이시는 이게 커다란 큰 창문들, 출입문 같은 거를 잘라주는 소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작업을 진행할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작동을 시작하는 로봇. 고밀도로 압축된 OSB 합판과 두꺼운 차음 보드까지 더해진 벽체를 과연 한 번에 깔끔하게 잘라낼 수 있을까요? 역시 로봇을 사용하니 오차없이 잘 잘리네요. 나머지 톱날은 창문과 출입문 등을 잘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떨어진 부분은 사람이 떼어내기만 하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깔끔하게 잘 잘렸네요. 뒤집겠습니다. 벽체 안쪽을 작업하기 위해 일명 버터플라이라는 로봇을 이용하여 벽체를 뒤집어 줍니다. (400kg에) 달하는 벽체를 사람이 뒤집기는 힘들겠죠. 벽체를 뒤집으면 그 다음은 사람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집마다 내부의 배수관이나 콘센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싱크대 구멍 전기 콘센트 작업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건축주님들이 원하시는 위치가 있어서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또 다른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단열재를 벽체에 맞게 재단하여 넣는 작업입니다. 여기서는 불연 단열재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단열재를 넣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벽이 서 있는 동안 처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잡고 손으로 당겨도 내려오지가 않아요. 안 당겨져요? 네네. 제작진이 온 힘을 다해 당겨도 당겨지지 않는 단열재.
진짜 안 당겨져요. 너무 힘들고 하나도 안 당겨져요. 이것은 글라스 울이라는 단열재로 재생 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무기질 유리 섬유입니다. 단열과 보온 효과가 좋은 단열재라고 하네요. 스터드와 스터드 사이에 단열재를 끼워 넣어야 하는 구조의 특성상 탄성이 있는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기에 글라스 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땀을 흘리는 작업자가 있네요. 여기서 제일 땀 흘리는 건 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일한 지 한 달 됐는데 네. 그냥 일만 했는데 살이 한 3kg 빠졌어요. 3kg 빠지셨어요? 네. 하루에 막 네. 2만 보 넘게 계속 걷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네. 하니까 제가 팀에서 막내여가지고 아, 네. 네, 열심히 움직여야 됩니다. 앞으로 목표가 뭐예요, 본인은? 목표 일단은 여기서 오래 살아남아가지고 계속 진급하는 걸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작업자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긴 벽체의 무게는 400kg에서 500kg이 넘다 보니 이걸 이동하는 것도 로봇을 이용합니다. 만들어진 벽체는 책꽂이 꽂듯 보관을 해두네요. 이제부터는 사람이 투입되는 공정입니다. 바로 벽체들을 조립해줘야 하는데요. 오씨 와야 되는데 조금? 예준아? 조금만 밀어줘. 하나 3, 4 오케이 오케이 많이 왔다. 아무리 기계가 잘 만들었다고 하지만 안 맞는 부분은 때려 넣어야 되고 맞는 부분은 또 맞는 대로 가고 밀고 당기고 해야 됩니다. 이거 따지고 밀당이네요. 그러니까요. 역시 아직까지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많네요. 조립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수평 맞추는 작업입니다. 수동 수평기와 레이저 수평기까지 총동원됩니다. 순서대로 외벽과 내벽을 세워가는데요. 그런데 뭐가 맞지 않는지 나무를 깎아냅니다. 저희가 조립할 때는 이 모든 과정을 다 통틀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을 꼭 잡아줘야 됩니다. 사람이 필요하네요. 네네, 사람이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10여 개의 벽체들로 조립한 지 4-5시간. 모듈 하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쪽으로 옮깁시다. 모듈을 띄우기 위해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아, 이걸 띄워요? 네, 바닥에 작업을 할 게 있어서. 이제 집을 다 올리는 기계입니다. 이거는 한 기계당 7.5톤을 하중을 받고 있어서 총 4개 기준으로는 뭐 20톤 이상까지도 될 수는 있습니다. 배수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지게차로 들어올리는데 여기서는 안정성이 뛰어난 모바일 컬럼 리프트 로봇을 사용합니다. 메인 급수관이라고 해서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제 물 지역에서 오는 물을 받아서 집에서 이제 물이 끌어올라올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내부 인테리어 단열 작업까지는 앞으로 3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른 쪽에서는 한참 지붕 작업 중인데요. 지붕의 최종 마감 작업을 시작한다고 하네요. 이 돌가루처럼 생긴 건 뭘까요? 지붕 최종 마감재인 아스팔트 롤싱글이라고 하고요. 이제 뭐 열과 추위 그리고 이제 습기에도 강합니다. 아스팔트 싱글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붕재인데요. 석유를 주 원료로 한 지붕재로 섬유유리나 종이 매트를 기본 자재로 사용하며 다양한 모양과 색상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돌가루가 들어간 만큼 하나의 무게도 30kg 이상이고 자재가 길다 보니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거기 대각이야, 대각. 땡겨. 기니까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무겁기도 무거워가지고 혼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아스팔트 싱글과 지붕을 밀착시켜 주어야 하는데요. 날씨가 추워 불로 접착면을 살짝 녹여 붙여준다고 합니다. 이제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 현장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차량들이 9대나 있네요. 실어야 할 모듈이 10개나 된다고 합니다. 애써 만들어 놓은 소중한 작업물. 자칫 부딪혀서 파손되기라도 한다면 작업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드가 쓰러지니까 그냥 가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신중에 신중을 거듭합니다. 이동 중 파손되지 않게 끈으로 조여주는 것에도 온 힘을 다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센터를 잘 맞추는 게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차가 안 기우니까요. 순서대로 안전하게 상차를 하다 보니 3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목적지는 전라남도 나주. 트럭으로 6시간 정도를 가야 하는 곳입니다. 다음 날 밤새 폭설로 온 세상이 눈에 덮여 있습니다. 눈 때문에 기초공사가 늦어져 마무리 작업이 끝나지 않았네요. 오늘 작업이 무사히 끝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네, 일단 여기서도 준비 좀 하고 있을게요. 네.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사고도 많다고 해가지고 저희 집이 좀 잘 도착해야 되는데 계속 걱정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사고 없이 줄줄이 들어오는 차량들. 나고 한 차 없이 9대가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오실 때 눈은 괜찮았어요, 근데? 아이고 고생이 많았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잠도 하나도 못 잤어요 지금. 잠 하나도 못 주무셨어요? 예, 눈이 많이 쏘니까 이 국도에서 발이 오다가 많이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지금 8시가 7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눈이 더 오기 전에 작업을 서두르는 사람들. 아무래도 비나 눈이 오게 되면 미끄럽거나 이러니까 그게 이제 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더 조심해야 되니까 좀 더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나 작업자들의 걱정되는 마음도 몰라주고 더 쏟아지는 눈발입니다. 올립니다. 오늘 작업할 집은 50평대. 더. 예, 내리세요. 쭉 그대로. 네, 네. 5, 3. 얘가 정확하게 앉혀져야지 나머지도 정확하게 앉혀지거든요. 바닥에 토대하고 모듈하고 사이즈는 정확하게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줘야지 됩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얼마? 없어요. 지붕을 포함하여 10개의 모듈을 결합해야 합니다. 눈이 오는 만큼 좀 더 작업량이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눈을 치워줘야 하는데요. 모듈하고 모듈 사이에 이제 목재니까 최대한 이제 습기는 이제 없는 게 좋죠. 그래서 쌓이면 이제 네. 모듈하고 특히나 모듈하고 모듈 사이 그렇죠. 거 치워주시는 거예요? 예. 번거롭네요. 예. 번거로워도 해야죠. 주택 시공 시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듈과 모듈의 단차가 나지 않아야 하는 건데요. 또한 각종 배수관들과 전기선을 연결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2층을 올리는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지붕까지 잘 올려주고 밀어주고 밀고 밀고 일단 그 센터 맞춰. 일단 맞춰. 고정하면 일단 조립 작업은 끝나는데요. 모두가 기다린 설레는 순간. 로봇과 함께 만든 집이라는 것이 믿기시나요? 로봇과 사람의 협력이 더 멋진 미래의 집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내부도 확인해 보는데요. 단차가 안 나고 잘 돼요. 예, 잘 맞은데요. 네, 끝났습니다. 집에 갈 거예요. 집에 가실 거예요? 예. 어떠세요? 예? 이렇게 끝났는데 어떠세요? 아이, 기분은 좋죠. 뭐 이런 집 하나 생기면은 뭐. 아, 그 선생님 집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요. 날로가 했으니까. 아, 그 기분 좋. 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환한 얼굴의 작업자를 보니 그동안의 피로가 다 풀린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저희가 로봇으로 정밀하고 꼼꼼하게 작업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